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십 년간 전 세계의 초강대국들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동양의 작은 나라가 바로 해결하여 난리가 났습니다. 풀 한 폭이 보기 힘든 사우디의 사막에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떡 벌리며 놀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뛰어난 강대국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라 사우디 왕실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에 그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나서 이 프로젝트를 꼭 완성시키라고 해당 부서장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이길래 사우디 왕세자까지 나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기술개발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한때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유국으로 국내 총생산 규모가 약 1조 500억 달러에 달하고 원유와 가스 산업이 경제의 약 42%를 담당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석유 자원을 통해 국가의 번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 뒤에는 언제나 식량 안보와 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 사우디의 자연 환경은 극한 그 자체였습니다. 극심한 기온 상승과 잦은 모래 폭풍은 우리에게 늘 큰 시련을 안겨주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데 의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한켠에 늘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부로부터 뜻밖의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 저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선진 농업 기술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지만 저는 상관 라시드 알 마즈님과 함께 때로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국의 첨단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술은 극소량의 물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사우디의 혹독한 조건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료들을 검토했고 스마트팜의 여러 사례들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 국가의 산업 구조 전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단순한 기술 견학 이상의 경험을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기술을 체험하고 그 생생한 혁신의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사우디가 오랜 기간 겪어온 식량 안보와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날의 아침, 눈부신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배경으로 저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처럼 불모의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이 작은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혁신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사람 연구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믿음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 방문과 기술 도입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사우디의 미래 전략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현실과 도전 과제를 직접 체감한 연구원으로서 이 나라의 혹독한 자연 환경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들을 매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여름이면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더위와 모래 폭풍에 시달리는 불모의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미래 식량 안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첨단 농업 기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 등 여러 선진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격한 바로는 미국의 대규모 농업 시스템은 모래 폭풍 앞에서 무너졌고 유럽의 온실 기술은 극심한 열기를 견디지 못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내부에서는 농업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리의 한계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관 라시드 알마즈님께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보라는 뜻밖의 지시를 내리셨을 때 저는 처음에는 다소 의구심을 품었어요.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폰 등 IT 기술로는 유명했지만 농업 기술에 관해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라시드 알마즈님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그의 도전 정신에 감명을 받아 저도 조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한국은 국토의 약 13%만 농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극소량의 물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경, 재배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경 제어 시스템은 사우디의 극한 조건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의 승인을 받고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우디 대표단과 함께 5일간의 일정 동안 한국의 최첨단 농업 기술과 스마트팜 연구 시설을 견학하면서 저는 그 생생한 현장에서 한국이 어떻게 한정된 자원으로 기적을 이루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방문은 단순히 기술 도입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우디의 농업 정책과 국가 미래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감동과 희망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으며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우디 농업기술개발청 연구원으로서 한국 방문 당시의 생생한 기억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 인천공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 내부는 질서정연하고 청결했으며 각국의 방문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IT 강국이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임을 확신했습니다. 저와 사우디 대표단은 첫날부터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한국농촌진흥청의 연구원 박지훈님은 친절하게도 앞으로 6일간의 일정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는 한국은 자원이 한정된 나라답게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국 기술의 진면목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의 롯데타워 견학이었습니다. 고층 건물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햇빛과 함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경험은 마치 미래 도시로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첨단 기술과 건축 미학을 조화롭게 결합했는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정교한 건물 관리 시스템이 어우러져 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는 초록빛 채소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작물의 생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면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수경 재배 시스템과 수직 농장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기술들이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겠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지훈 연구원은 이 시스템은 기존 농법보다 생산성을 9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모델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약 40m 내외의 공간에서 100여 가구분의 식량을 한 달치 생산할 수 있다는 효율성에 저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물 재활용 시스템 시연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연구원께서 이 시스템은 일반 농법 대비 95%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실 때 한국 기술의 절약 정신과 혁신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방문 일정 동안 저는 한국의 문화와 혁신 철학에도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연구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원 부족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해 온 과정을 들으며 그들의 도전 정신과 근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께서는 우리는 항상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을 통해 단순한 기술 견학 이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체험한 첨단 기술과 생생한 현장감, 그리고 한국인들의 진솔한 대화는 우리 사우디의 미래 농업 기술 도입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문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값진 경험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후 돌아와서 파라드 아라심과 함께 사우디 본토에 스마트팜 시범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22년 초 리야드 외곽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첫 스마트팜 시설이 건설되었어요. 그 시설은 한국에서 견학했던 첨단 기술들을 그대로 도입하여 설계 및 시공되었고, 한국 기술진이 직접 파견되어 현지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겪어온 식량 안보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범 프로젝트 도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사우디의 강렬한 햇빛과 열기에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과열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한 환경보다 약 10에서 15% 더 뜨거운 사우디의 여름 기온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어요. 한 한국 기술자가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을 때 저는 즉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끝에 한국 기술진과 사우디 팀은 태양열 반사용 차열막을 추가하고 냉각수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설 내부 온도는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작물들도 다시 정상적인 생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기술진과 함께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사우디의 또 다른 극한 환경인 잦은 모래 폭풍에도 대응하기 위해 외벽에 특수 필터링 시스템과 이중 보강 구조를 도입하는 추가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술적 대비책은 모래 폭풍으로부터 시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모습을 직접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파라드 알하심과 라시드 알마즈님,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범 프로젝트 시설은 사우디의 혹독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약 3개월 만에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등 다양한 채소들이 예상 밖의 품질과 생산성을 보여주었고, 현장을 방문한 농업개발청 고위 관계자들 역시 그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기술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사우디의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하게 되었어요.
이 시범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시설의 성공을 넘어 우리 국가의 미래 농업 정책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순환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팜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그 성과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직접 체감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수확 소식이 언론을 타고 퍼지자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막에서 농사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첫 수확의 현장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등 다양한 채소들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과 생산성을 자랑하며 그 풍성한 모습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농업개발청 고위 관계자들 역시 이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한층 더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겪어온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혁신적인 농업 기술 도입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고 기술과 농업이 결합된 새로운 진로 옵션으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대학생과 연구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 농업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께서는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 힘만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라 정밀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라고 진솔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 전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우디 정부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석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기술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접국들도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대표단을 보내는 등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직접 체험한 성과와 사회적 파급 효과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전진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녹색혁명은 단순한 농업기술의 성공을 넘어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우디가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성공한 후 그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고민한 연구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 성공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파라드 아라심님과 라시드 알마즈님 그리고 한국의 박지훈 연구원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를 논의하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농업 기술 하나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기술과 창의력을 결합한 나라로 그들의 정신과 노하우는 사우디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적인 모델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석유에 의존해왔던 우리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자리매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라시드 알마즈님께서는 우리가 석유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할 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정부 역시 2024년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수처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히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 구조와 사회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는 국민들에게도 큰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초록의 농장은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 농장은 단순히 기술의 성공을 넘어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에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어요. 현장 방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우리도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 농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농업 분야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점은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직접 대학생들과 연구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이를 사우디에 적용하여 우리 농업을 혁신하겠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께서는 이제는 단순히 힘으로만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라 정밀한 기술과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우디가 한국과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라드 아라심님과 라시드 알마즈님, 그리고 양국의 기술진들이 함께 이룬 성과는 국제기술 협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두 나라가 서로 배울 점이 많으며 함께 협력한다면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왕실 관계자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석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동참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녹색 혁명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용기와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 사우디와 한국은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술, 혁신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결국 이번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도입한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가 기술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다짐과 함께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